HCN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차량 15대가 침수됐던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보는 이번 침수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잇따른 실종자 수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실종자 9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장에 남궁형진 기자 연결합니다. 남궁형진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어떨까요? 저는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날까지 터널과 주변 농경지까지 삼킨 물은 다소 빠졌는데요. 수색에 나선 구조당국은 16일 버스에서 시신 5구를 발견한 데 이어 터널 내부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습니다. 또 오후에 2명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사고 희생자는 전날 발견된 남성 1명을 포함 9명으로 늘었고,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희생자들은 여성 6명, 남성 3명입니다. 애초 터널 안에는 19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15대가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에 사고 관련 11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이용 지하차도 양 방향에서 분당 8만 리터의 물을 빼내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반쯤에는 차도 내 물이 사람 허리 정도 높이까지 빠져 도보 수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터널 내부 유입된 토사가 뻘 상태를 띠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생겨 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색과 소방과 군 잠수요원 30여 명의 수중 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비와 하천물 유입으로 배수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당국은 저녁부터 물막이 작업과 배수 작업을 병행했고, 16일 새벽부터 지하차도에 물이 빠지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1대와 버스를 발견해 인양했는데 인양 당시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 인근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유입되면서 주행하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차에서 빠져나와 구조물에 매달려 있던 9명을 구조했고 숨진 1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차도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 희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자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실낚았던 희망으로 무사 생還을 기도하던 가족들, 억눌렸던 슬픔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새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린 한 실종자 가족. 혹시 하는 마음에 현장 앞을 서성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5일 오전 KTX 오송역으로 향했던 아내는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에 담긴 아내의 마지막 흔적은 참사가 발견된 이곳. 애타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 되는 거고 위치도 휴대폰 깜빡깜빡 거리기만 하지. 이날 오전부터 수색 작업이 시작돼 희생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 또는 지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수중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하나도 없고 인자도 조금만 넣고 여기는 얘기도 안 해. 이처럼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혹시나 싶어 찾아온 가족들과 지자체 관계자, 취재진들로 현장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일부 유가족들은 이미 예견된 인재라며 차량 통행을 사전에 막지 않은 행정당국의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경찰과 소방요원들도 밤샘 수색 작업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하차도에 갇혀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폭우가 집어삼킨 궁평2 지하차도는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통곡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오송 궁평2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 일행은 현장 통제선 바깥쪽에서 20여 분간 수색과 양수 작업 등을 지켜봤고 별도 소방당국의 브리핑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께도 위로 말씀드립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회재난에 가깝다는 건데요. 이 부분 김택수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침수 사고가 난 과정부터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 개요를 짚어보면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미호강 제방 일부가 유실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때 흘러나온 물들이 지하차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그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궁평이 지하차도는 제방 일부 유실돼서 물이 밀어닥친 미호강변과는 지도상 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지점 사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의 구조적 특징이나 구조물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래도 물이 지하차도에 들어차는 속도를 좀 저감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차도와 미호강 사이가 대부분 평지, 그러니까 논이나 밭 같은 걸로 돼 있었고 또 모래로 된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물의 속도를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저항 장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지하차도에 갇힌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지하차도의 길이가 한 500m 이상 되다 보니까 또 게다가 대부분 지하차도가 그 아래쪽으로 깊숙이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물에 잠긴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옆에 하천이 넘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지하차도 인근에서 하던 교량 공사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 보도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고가 난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미호강 쪽으로 도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강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미호천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부터 교량 개선 공사가 시작이 돼서 다음 달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미호천교 양쪽으로 가설 교량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만 물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제방은 없었고요. 비가 많이 내리자 임시 방편으로 모래를 쌓아뒀을 뿐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통상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강물 바닥을 좀 더 깊숙하게 파서 그만큼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전 예방 공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자연재해가 아닌 이 인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재난당국이 사전에 이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미호강 범람 위험은 이미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요. 때문에 어제 이곳에서 침수 사고가 나기 한 3시간 전인 미호강 동쪽 강내면 36번 국도 일부는 이미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새벽 4시 10분 미호강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미호강 수위가 9.2m까지 높아지면서 범람 위험이 매우 커졌는데요. 하지만 궁평이 지하차도는 차량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강홍수통제소는 어제 오전 6시 30분 유선 전화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전화를 해서 주민 대피와 통제 필요성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민 통제는 당연히 교통 통제도 포함이 된다는 게 통제소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 도로 상황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청주시 해명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통제소 측이 교통 통제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물론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기관 간의 이런 입장 차이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고 원인과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지하차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반드시 들려왔으면 합니다. 김택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경보 발효 상황인데도 행정당국의 도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또 인근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을지 보도에 유소라 기자입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인 오송 지하차도 현장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이미 4년 전 침수 우려 지하차도로 분류된 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때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를 등급별로 분류해 기상특보 단계에 맞춰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궁평 이 지하차도의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지하차도와 인접한 미호강에는 홍수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지만 물이 순식간에 차오른 사고 순간까지도 통행 제한은커녕 어떠한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행정주체인 청주시 흥덕구에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교통통제를 권고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 통제도 하고 대피도 하고 제방 유실될 수 있고 그런 조처가 필요하니까 지자체 그에 따른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대로 조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유선으로 다 먼저 통화를 했어요. 이제.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예비뚝을 제대로 쌓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하천 범람에 대비해 임시 제방으로 모래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애초 지하차도로 설계한 당시부터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기들 쉽게 다리바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참변이 온 거예요. 지하차도 내부 배수 펌프는 모두 4개. 하지만 이 역시도 침수 순간에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만들고 충북도가 위탁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서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증언과 정황이 계속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궁평이 지하차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더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수색 상황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는 대로 파악해서 8시 뉴스특보에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